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장애인총연합회 8대 회장을 맡게 된 오인규입니다. 우선 제가 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을 꿈꿨던 이유가 일단 제가 어쩌다 보니까 아팠고 어쩌다 보니 장애인이 됐고 그 다음에 신장장애인 협회장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누구도 우리의 서러움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회장이라는 직함을 가지니까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장 회장도 마치고 또 조그만 이제 주간보호 시설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소외된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장애인들을 목소리를 제가 좀 대신 대변을 해봤는데 누구도 들어준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 총연합회 정도의 회장 정도의 직함을 가지면 좀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이 어느 자리에 가든 자리값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역대 회장님들이 자리값을 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은 제가 그 자리에 가면은 좀 더 소외된 장애인들 그리고 서러운 장애인들을 위해서 대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전을 하고 그분들의 지지를 얻어서 8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또 걸렸죠.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는 그렇게 대변하는 방법이 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충분히 우리가 그 뜻을 가지고 있고 열의만 있다면 우리의 입장이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식의 대화로서도 풀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시기가 왔다 생각해서 이제 장애인총연합회 회장이라는 자리를 도전했습니다. 역대 회장님들은 장총 회장님의 어깨가 너무 무거웠죠. 회장님 혼자 움직였다 보면 됩니다. 장총 회장 혼자서. 유형별 단체 회장님들도 마찬가지고 회장 혼자서.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은 너무 많은데 그 회장님들이 혼자서 그 모든 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힘든 점이 많았죠. 그 다음에 한계도 있었고.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출마할 때 공약 자체도 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 그랬어요. 회장 혼자가 아닌 이사회라든가 대의원회가 있지만 거기는 장애인 당사자란 말이죠. 장애인 당사자들이 의견을 표출하는 거는 자기 주관적인 의견밖에 없거든요. 그럼 객관적이라는 거라. 그 다음에 이론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러면 사회복지계 더 넓게 봐서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인권위원회, 정책위원회, 여러 가지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5개 유형의 회원단체뿐만 아닌 그 바깥에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또 많습니다. 그러니까 범장애계가 다 장애인 총연합회 위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 정책을 개발하고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 위원회 안에서 논의를 하고 거기서 결정이 되면은 장애인 총연합회 회장 저뿐만 아니라 이사회 이름으로 사회복지계 그 더 넓게 시민들에게 여론을 호소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걸 집행하는 시라든가 구라든가 자치단체에다가 건의를 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 집행부하고 지금 새롭게 구성되는 우리 장애인 총연합회 8대 집행부하고는 좀 틀려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복지 패러다임 자체도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는 달라고 요구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이 그 복지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의무는 무엇인가, 지역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민들이 장애인 단체구나 이러면은 이때까지는 보여지는 게 떼쓴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들도 항상 바라기만 하는 그런 장애인 단체가 아닌 사회에 기여하고 함께 가고 우리가 어우러지다 보면은 우리가 따로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 해서 바깥에 나가 행사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이 어우러지다 보면 이런 분들도 있구나. 우리도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나이 먹으면은 연세가 많아지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몸이 둔화되고 불편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이 장애인도 좀 더 일찍 시작됐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장애인들을 위한 정부 시책이나 그다음에 울산시의 시책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 후에는 그게 우리 일반 시민들도 누리게 되는 그런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때까지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소통의 부재였어요.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랬거든요. 전 정부가 소통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울산시를 봐서도 시하고 우리 장애인 단체하고 특히 이제 다른 사회복지기관 노인 쪽이나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소통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의견을 제출했을 때 한번 검토해보자. 이 말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는 우리 장애인 단체도 알고 다른 사회복지기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경제 문제, 돈이 개입되는 문제만 들어가면은 잘라버립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한번 들어보고 합당하다면은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충분히 이 당사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들고 들어가면은 아예 밑에 공무원부터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더 위에 있는 공무원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안 되면 시장까지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은 단체 항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까지 울산시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처음에 담당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실과장, 국장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줘 보는 게 저 사람이 말하는 게 진짜 우리가 들을 때는 아닌 말이 또 진짜 들어보면은 그게 합당한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장 예산을 달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뭐 올해가 안 되면 내년도 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산 집행하는 쪽에서도 이분들 좀 설득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지금은 힘드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한번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뭐 송철호 시장님 임기도 새로 시작이 어떻게 보면 지방 정권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은 전 시정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체가 아주 소통이 잘 되고 그 시장님 임기 동안에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 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시설들도 많고 많은데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장애인 총연합회를 맡고 있으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장애인 복지 기관에서 그 기관에서 수용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이 이 기관을 이용하는 분보다 더 많은 숫자거든요. 그분들이 그나마 기댈 수 있고 이런 데가 장애인 단체들입니다. 근데 지금 장애인 단체들이 뭐 지금 우리 시민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거의 뭐 협회 간사 하나 운영비 정도 이 정도 시에서 보조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사업비를 받고 운영한다는 자체가 거기에 복지기관을 이용 못하는 그 더 소외된 분들이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런데도 그 장애인 단체들이 각자 월세를 주고 있거든요. 월세를 주고 있다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단체들이 다 아우러질 수 있는 그런 복지회관,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금 짓는 게 지금 저의 중점 그건데, 이 계획은 벌써 우리 장애계에서는 한 10몇 년 전부터 계획된 겁니다. 그런데 역대 시장님께도 계속 요청을 드렸던 반대, 말씀은 다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자꾸 밀려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점점 미룰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제 임기 내에 꼭 이뤄달라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좀 세워서 차츰차츰 저 후대에서도, 그 다음에 우리 송철호 시장님 임기 내에서도 마찬가지, 꼭 안 이루어지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한 향후 몇 년 후에는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장애계도 좀 더 시정에 또 협조적이 될 거고 우리 시민들하고도 더 어우러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때까지 장애인 총연합회 회장이라 하면은 좀 군림하는 자리 비슷하게 봤습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위에서 보는 눈이 그랬습니다. 그래서는 저는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더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기보다는 많이 듣고 여러분들의 아픔이나 서러움을 좀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걷겠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여러 가지 현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애인 단체들, 그 다음에 시설들, 그 다음에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찾아보면서 이분들의 어려운 점이나 아픈 점을 꼭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보통 보면 장애인이라 하면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 틀린 사람 이렇게 보통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대에서는 우리가 평균 수명이 좀 높아짐으로 인해 갖고 우리가 이제 노인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은 장애인이 편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은 곧 국민이 행복한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인간으로 보지 말고 내가 나이 먹어서 가야 될 길이라고 항상 이해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어울려 사는 사람이라고 장애인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